안녕하세요. 조은정 시민네TV 시민참견 손문선입니다. 오늘은 익산의 변화를 위해 뛰고 있는 시민단체 활동가를 모셨습니다. 익산 희망연대 이진홍 사무국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바쁘실 텐데 이렇게 방송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익산 희망연대 하면 익산 참여연대와 함께 지역을 대표하는 시민단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설립된 지도 오래된 것 같아요. 예. 많은 시민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희망연대 역사와 설립하게 된 취지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예, 희망연대가 창립된 시기가 2003년 10월 30일입니다. 2003년. 예, 벌써 이제 22년째 되고 있는데요. 처음 저희가 희망연대라는 시민단체를 만들었을 때 가졌던 생각이 그 당시에 익산 참여연대가 지역에서 더 먼저 출발해서 지역사회에서 어떤 권력 감시 또 의정 감시와 관련된 감시 견제 또 시민들의 대변자적 역할을 아주 잘 하고 계셨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희망연대는 좀 대변자적인 어떤 그런 시민 운동과 좀 다르게 좀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어떤 그런 시민 운동을 좀 해봐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컸었고요. 또 하나는 사회적인 어떤 제도라든가 시스템을 좀 개혁하는 것도 여전히 우리 사회에 필요하지만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어떤 의식 또 문화, 생활 양식을 바꿔나가는 어떤 그런 시민운동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희망연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인 질문인데 네. 어떻게 해서 시민단체 활동가가 되셨어요? 예, 좀 거슬러 올라가자면 이제 저는 우리 익산 지역에 가까운 익산 지역에 있는 원광대학교를 나왔는데요. 대학 다닐 때 이렇게 학생운동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학생운동 끝나고 사회 나오면서는 시민운동을 한다는 게 이렇게 좀 자연스러웠고 그때 당시 한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에 선후배들 한 15명 정도가 같이 익산에서 좀 새로운 시민단체, 새로운 시민운동을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음을 좀 이렇게 모으게 됐고 그렇게 하면서 어찌 보면 희망연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시민단체는 회원인 시민들이 내는 회비로 운영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참여나 회원수가 중요한데요. 희망연대는 참여하는 시민이 많은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동아리 활동도 활발하고 현재는 어느 정도 규모로 운영되고 있어요? 예, 희망연대는 지금 한 달에 평균적으로 10,000원 정도 후원하는 후원회원이 한 1,200명 정도 됩니다. 아마 27만 정도 되는 지방 중소도시에서 이 정도 규모라고 하는 게 많지 않을 텐데 어쨌든 시민분들에게 너무 감사한 일이고요. 희망연대가 아마 이렇게 회원들, 이렇게 시민들이 이런 활동에 또 후원에 많이 참여하게 된 계기는 아마 처음 출발할 때부터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민들이 좀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민 활동부터 시작하자라고 생각을 해서 벽화봉사단 자원봉사라든가 또 그 어려운 이웃들에게 그 특별한 요리를 만들어서 배달하는 행복도시락 자원활동 그리고 동네 어린이 도서관을 만드는 어떤 그런 주민들과 함께 하는 이런 활동들을 하게 되면서 좀 시민들이 좀 어렵지 않게 그리고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이런 활동으로 함께 하게 된 것 같고요. 그 이후에 모든 프로그램들이 다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았던 것 같고 동호회도 현재 12개 정도 운영이 되는데 시민단체가 어떤 시민들의 참여와 관계를 좀 확장시켜내는 일도 저는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면에서 동호회가 좀 그런 회원들이 많이 이렇게 참여하고 하는데 기여를 한 것 같고 다른 것보다는 희망연대가 아마 좀 부드럽고 좀 이렇게 긍정적인 이런 좀 그런 어떤 이렇게 이미지다 보니까 시민들이 부담 없이 좀 참여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희망연대 대표적인 사업하면 사회창안 사업이잖아요. 시민들이 지역사회 문제에 대해 직접 아이디어를 내고 정책으로 만들어 나가는 대표적인 풀뿌리 정책 개발 사업입니다. 이에 대해 설명 좀 해주시죠. 사회창안 사업이 시작이 된 건 사실 2007년부터
서울의 희망제작소에서 그 사회청원 사업을 시작했을 때 우리는 익산에서 희망연대는 지역 시민들과 함께 해보겠다고 해서 시작을 했고 뭐 지금까지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이 2010년에 시작했던 익산 시민 창조 스쿨입니다. 이제 올해로 벌써 16년째인데요. 이 사업은 시민들이 우리 익산을 좀 더 살만한 곳으로 그리고 또 지역사회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참여하겠다라고 서류를 내게 되면 서류 심사를 거쳐서 한 6개, 7개 팀을 선발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시민들만 참여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시민, 시의원, 공무원, 전문가, 토론 촉진자가 같이 한 팀이 돼가지고 한 2달 동안 같이 배우고 토론하고 워크숍, 선진지 견학, 뭐 전문가 컨설팅, 현장 답사 이런 과정을 거쳐서 처음에는 약간 좀 원석 같은 그런 아이디어를 좀 보석 같은 정책으로 다듬고 숙성시키고 구체화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그런 정책을 만들어서 발표하면 좋은 정책들은 시에서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고 예산 반영을 하는 어떤 그런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시민 아이디어가 정책으로 반영된 것도 많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해요. 뭐 대표적으로 뭐 자랑할 만한 정책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죠. 예, 한 16년 되다 보니까 지금까지 시민들이 제안했던 정책이 99건이던데 그 중에서 좀 시민들이 많이 알만한 게 그 탑천 따라 미륵사지까지 가는 자전거길. 저도 참여했었어요. 예, 맞습니다. 예전에 시의원 이렇게 하실 때 뭐 그리고 영등 지하보도 개선 프로젝트 그리고 익산에 뭐 생태 놀이터 설치. 그리고 백제 왕궁에서 뭐 오랫동안 계속 진행되고 있는 천년 별밤 캠프 이런 여러 사업들이 실제 시 정책에 반영이 되고 현실화가 됐습니다. 예, 지금 포럼도 꾸준히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주제도 좀 다양하고 포럼에 대해서도 설명 좀 해주시죠. 예, 희망연대가 희망포럼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계속 꾸준히 포럼을 진행하고 있는데 좀 시민들이 참여해서 지역 문제를 좀 이렇게 공론화하는 그런 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시작을 하게 됐고요. 뭐 그동안에 국가식품 클러스터, 뭐 만경강, 전북특별자치도, 뭐 생태관광, 청년정책, 그리고 뭐 주민자치회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꾸준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뭐 그 중에서 특히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라고 하는 조례 제정이라든가 또 시범 실시에 좀 이렇게 크게 기여를 했고 또 문화도시 시민참여 같은 경우는 문화도시 335라고 하는 시민참여 플랫폼이 탄생하는데 또 이렇게 기여를 하게 됐습니다. 뭐 당장 8월 12일 날 지역축제 활성화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또 유재현 감독을 초청해서 진행을 하는데요. 뭐 앞으로도 지역사회 여러 가지 어떤 토론할 문제 또 과제들에 대해서 함께 시민들과 함께 이렇게 토론들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뭐 이런 궁금함이 있는데요. 희망연대가 어쨌든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정책 개발도 하고 시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사업들도 꾸준히 하다 보니까 외부에서 벤치마킹 오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외부에서 강사로 초청하는 분들도 여러 단체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때요? 예, 그동안에 우리 익산을 방문해서 희망연대 활동들을 이렇게 듣기 위해서 찾아온 분들도 있었고요. 또 희망연대의 뭐 지역 활동 전체의 사례라든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익산 시민 창조 스쿨이라든가 뭐 그동안에 진행했던 뭐 누구나 학교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만 가지고 이렇게 좀 와서 설명을 해달라 해서 외부에 가서 이렇게 설명을 했던 적도 좀 있었어요. 예, 좋은 일입니다. 네. 기후변화 시기에 온실가스 줄이기 위해서 회원들이 참여하는 탄소 감축 챌린지 이것도 진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성과가 좀 났습니까? 작년에 좀 이렇게 시도를 해봤습니다. 뭐 그 전에 저희가 코로나 시기 때 이게 회원들이 서로 만날 수 없다 보니까 온라인으로 뭔가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미션을 정하고 이걸 한번 이렇게 해보는 챌린지 이런 프로그램들을 그때는 이제 이 탄소 중립이 아니라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뭐 예를 들어 하루에 뭐 책을 뭐 몇 페이지 이상 읽기라든가 하루에 5,000보 걷기라든가 이런 챌린지를 했었는데 그런 걸 하다가 좀 더 공익적인 어떤 그런 챌린지를 해보자라고 해서 좀 기후위기 문제도 심각하고 해서 작년에 탄소 중립 챌린지를 작년 11월 18일부터 12월 6일까지 3주간 진행을 했는데 매일매일 미션을 회원들한테 저희가 제시를 하고 그 미션을 수행을 하고 그걸 온라인 공간을 통해서 인증하는 챌린지였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가전제품 대기전력 차단하기,
또 뭐 하루 한 끼 채식하기, 또 녹색 교통수단 이용하기 이런 걸 매일 그 전날 저녁 10시에 제시를 합니다. 문자로 계속 보내요? 예. 카톡이라든가 문자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보내면 그걸 실천을 하고 그걸 네이버 온라인 밴드를 통해서 인증하고 이런 직접? 식으로 직접. 그래서 서로 이제 다른 회원들도 같이 하고 있네 하면서 서로 자극도 받고 나도 좀 더 열심히 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했는데 작년에 한 120명이 그 3주 동안 꾸준히 하면서 끝나고 나서 뭐 참여했던 분들의 소감이 이게 생활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천을 하면서 우리가 뭐 작지만 이렇게 실천하는 게 얼마나 이 탄소 감축, 탄소 중립에 기여하고 도움될 수 있는지를 배우고 공부하게 됐다라고 하는데 상당히 많이들 이렇게 좋아하고 이런 게 그냥 우리 희망연대 회원들에서 그치지 않고 좀 시민들과 함께 더 좀 이렇게 넓게 퍼져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올해 폭우 예. 지금 계속되고 있는 연일 폭염 여러 곳에서 피해들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런 기후위기 시대에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어떻게 하면 도시가 적응해 나갈까? 우리 사람들이 적응해 나갈까? 이런 부분도 무척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시민단체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해서 뭐 어떻게 생각하는 게 있습니까? 뭐 다 알 수는 없는데 어쨌든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시민들과 함께하는 어떤 뭐 기후 감수성 교육이라든가 뭐 기후 변화 캠페인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시민 교육도 뭐 당연히 필요할 것 같고요. 근데 또 그뿐 아니라 기후 정의 문제도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특히 이렇게 뭐 극한 폭염이라든가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 사회적 약자들이 더 많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주 노동자라든가 또 그리고 뭐 어르신, 노인분들 또 저소득층 이런 취약계층 중심의 기후 복지 정책이 어찌 보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또 뭐 시민사회 차원에서 함께 좀 이렇게 필요하지 않는가 그런 좀 돌봄이라든가 그런 복지 같은 게 기후 위기 문제에도 적용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시민단체는 시민 스스로가 만든 단체잖아요. 지역사회와 시민들의 기대가 저는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시민단체 활동가로서 활동을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 그리고 하면서 보람 있었던 점 한 말씀 해주시죠. 어려웠던 점은 뭐 항상 돈 문제 같아요. 시민단체. 재정 문제. 뭐 아까 1,200명 정도가 후원을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게 이 시민단체 뭐 활동가들의 급여도 나가야 되고 단체 운영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공익 사업을 하다 보면 실제 1년 살림살이를 하기에는 부족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매년 후원 행사를 해야 되고 그 후원 행사를 준비하고 끌어가는데 1년에 한 2, 3개월은 거기에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를 이렇게 공력을 쏟아야 되다 보니까 어찌 보면 그 시기에 더 많은 공익적인 어떤 활동이나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좀 그러지는 못하고 재정을 확보하는데 많은 시간을 쏟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항상 좀 스트레스이기도 하고 좀 힘든 어느 단체나 똑같이 맞습니다. 뭐 모든 다른 지역도 다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뭐 행복했던 것은 특히 이제 그 익산의 최초의 동네 어린이 도서관을 만드는 과정, 그 과정에 저도 참여했죠. 손문서 대표님이 많은 좀 이렇게 역할을 해주시고 공간 확보 과정에서도 도움을 주시고 했는데 그 삼성동 어린이 도서관을 만들면서 그 지역 주민들 한 30여 명과 함께 한 4년 가까이 자원봉사를 하면서 익산의 최초의 동네 작은 도서관을 이렇게 꾸려 나갔던 그리고 그게 어찌 보면 발단이 되어서 이제 우리 지역의 작은 도서관이 뭐 20개가 넘는 이런 어떤 인프라가 구축된 이런 게 상당히 저한테는 좀 행복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또 회원들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면서 뭐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좋은 사람들, 좋은 시민들을 많이 만나오고 같이 이렇게 관계를 맺고 있는 게 가장 행복한 점인 것 같습니다. 지역 시민사회단체 설립 목적은 지역사회 저는 변화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역에 있는 시민단체로서 지역사회 변화 발전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앞으로 희망연대가 어떤 기여를 하고자 하는지 생각하고 있는 거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죠. 뭐 시민단체로서 희망연대의 생각은 이제 그동안에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좀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시민운동이라고는 했지만
이것도 보면 희망연대의 어떤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프로그램을 다 기획하고 뭐 우리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행사,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고 거기에 시민들이 참여하는 형태였거든요. 뭐 예전에 비해서는 좀 더 적극적이지만 이것도 저는 이제 수동적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는 시민들이 우리 지역사회 문제를 스스로 찾고 발견을 하고 발굴을 하고 또 그걸 해결해 나가는 주체로 직접 역할을 하는 어떤 그런 운동을 해보고 싶다. 어찌 보면 뭐 리빙랩 같은 거라고 할 수 있겠죠. 리빙랩일 수도 있고 뭐 직접 민주주의도 그렇습니다. 될 수도 있고 그러네. 그래서 저는 시민들이 조금 더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스스로 기획하고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그런 시민운동을 좀 이렇게 저희가 도와주고 촉진하고 지원하는 어떤 그런 역할로 조금씩 더 변모해야 되지 않나라고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는 좀 우리 시대에 진정한 시민이 된다는 게 무엇인가, 그 시민성, 시민력을 좀 키우는데, 그래서 뭐 생태 감수성이라든가 문화 다양성이라든가 또 어떤 존중과 배려의 문화라든가 뭐 이런 어떤 시민들이 가져야 되는 어떤 그런 의식, 시민성을 좀 높이는데 좀 이렇게 역할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익산 시민뿐만 아니라 전국적에 있는 시민들이 시민단체에 대한 평가는 다양할 것 같아요. 뭐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다른 색다른 입장을 가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시민단체 활동가로서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죠. 뭐 저희가 처음 시작했던 22년 전 또 더 거슬러 올라가자면 시민운동이 우리 사회에서 태동했던 시기에 비하면 지금 꽤 많은 시간이 흘렀거든요. 아마 시민운동이 지금은 이제 많이 상당히 좀 이렇게 다변화됐다고 해야 되나. 전통적인 어떤 시민운동의 내용만 갖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전통적인 시민운동의 역할도 필요하겠지만 또 실제 뭐 이렇게 유럽 같은 어떤 이렇게 선진 사회에서 움직이고 있는 어떤 그런 시민운동이라든가 뭐 이런 형태로 상당히 이렇게 좀 다변화되고 있다. 그래서 좀 이 시민운동에 대해서 우리 시민분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내가 함께 참여할 수 있고 후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민단체, 시민운동이 있다면 꼭 하나 정도씩은 후원도 하고 참여도 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좀 더 건강한 곳으로 만들어 나가는데 함께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익산에 있는 시민단체 익산희망연대 이진홍 사무국장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시민단체에 대해 많은 애정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시민참견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